테이크 001 000 앨리스의 새로 읽기. 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연애 행방입니다. 한바탕 활주를 끝내고 곤돌라 승차장으로 돌아오자 생각보다 훨씬 더 길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스노보드에 바인딩을 풀면서 고타는 혀를 찼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줄이 길어졌네. 단체 손님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대인 모양이에요. 눈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바인딩을 풀던 모모미가 보드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흰색과 핑크색 체크무늬 재킷에 초록색 바지를 맞춰 입었다. 모모미 본인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 한자 모모에서 따온 복숭아 나무의 이미지를 담은 것이라고 한다. 아, 그렇구나. 타이밍을 영 잘못 잡았네요. 드디어 한참 기분이 고조되던 참인데. 서두르지 말아요. 딱히 급할 것도 없잖아요. 느긋하게 타죠. 모모미의 말에 그것도 그렇다고 납득했다. 이번 여행에서는 파우더를 실컷 맛본다거나 앞설 코스를 카빙으로 죄다 찍어주겠다는 야망은 없었던 것이다. 아무튼 즐겁게 지내면 된다는 것이 최우선이다. 서두를 생각은 아니지만 모모미 씨가 이렇게 잘 타실 줄 몰라서 저절로 흥분이 되던데요? 아, 그렇게 잘 타진 못해요. 고타 씨야말로 대단하던데요? 아까 스위치 스탠스로 탔었죠. 180도 했었고. 모모미의 말에 고타는 코를 벌름거렸다. 실력을 어필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똑똑히 지켜본 모양이다. 그건 별로 대단한 기술도 아니에요. 그래요? 나한테는 신기처럼 보이던데요? 에이, 그건 과찬이시고 그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모모미 씨도 조금만 연습하면 금세 할걸요? 그런가?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럼 다음 판에 한번 도전해보죠. 아, 못해요. 못할 거 없어요. 뭐든 일단 도전하고 봐야죠. 될 때까지 휴식 시간 없음. 완전 스파르타식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모모미는 즐거운 눈치였다. 물론 고타도 즐거웠다. 스노보드를 껴안고 둘이서 사람들 끝에 나란히 줄을 섰다. 그러자 곧바로 어떤 여자들 팀이 뒤에 따라붙었다. 유난히 말이 많은 시끌시끌한 팀이었지만 주변 분위기가 번화해지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다. 스키장을 찾는 손님이 해마다 줄어든다고 하더니만 오늘은 상당히 성황을 보이고 있었다. 붐비기는 해도 줄을 선 사람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도 오늘 스키장 컨디션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모모미가 말했다. 거울 고글과 두툼한 넥 워머 사이로 웃는 인매가 보였다. 정말 그렇죠. 이렇게 눈 상태가 좋을 줄 생각도 못했어요. 일기예보가 틀려서 다행이에요.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비는 안 되죠. 진짜 그것만은 안 돼요. 나 이번에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새 걸로 장만했는데. 아, 그랬구나.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덕분에 살았죠. 고타의 보드복은 재킷이 감색, 바지는 회색이다. 고백하자면 오늘을 위해 새로 구입한 것이다. 모모미와의 첫 스노보드 데이트를 위해. 아니, 새로 구입한 것은 보드복뿐만이 아니다. 스노보드와 부츠, 그리고 머리에 쓴 노란색 비니 모자까지도 바로 오늘을 위해 사들인 것이다. 줄을 선 사람들이 느릿느릿 전진해 드디어 계단에 접어들었다. 발밑을 조심하면서 한 단 한 단 올라갔다. 아, 여기 탄탄면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다던데. 모모미가 말했다. 그렇죠. 이 지역 무청절임을 듬뿍 넣은 라면. 진짜 맛있어요. 나는 올 때마다 그거 꼭 먹는데. 와, 나도 먹고 싶다. 오케이. 그럼
그럼 점심은 거기로 하죠. 히나타 갤랜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그 근처예요. 대단하네요, 고타 씨. 이 스키장을 훤하게 알고 있나 봐요. 그야 거의 해마다 왔으니까. 대단해요, 라고 모모미는 되풀이했다. 진짜 재미있구나, 라고 고타는 희열을 곱씹고 있었다. 마음에 든 여자와 단둘이 겨울철 최대의 취미인 스노보드를 타러 온 것이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내내 함께 지낼 수 있다. 숙소는 스키장 옆에 자리한 호텔이다. 밤에는 어떤 식으로 보낼까? 상상은 한없이 펼쳐져 갔다. 다만 그 상상이 지나치게 비약하면 스노우보드는 뒷전이 될 것 같아 적당히 억눌러뒀다. 드디어 계단을 다 올라섰다. 스노보드 커버를 넣어둔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고타는 팔을 뻗어 2장을 집어다 한 장을 모모미에게 건네주었다. 모모미가 보드에 커버를 씌우는 게 서툴러 보여서 옆에서 도와주었다. 어떤 스키장 곤돌라를 이용하건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보드 커버는 왜 이렇게 끼우기 힘든지 모르겠다. 좀 더 연구해서 간편하게 해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다. 승차장이 가까워졌다. 죄송합니다. 곤돌라 합승 좀 부탁합니다. 젊은 여자 담당자가 높은 목소리로 알리고 있었다. 모모미와 단둘이 타고 싶었던 고타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에 불평은 할 수 없다. 이 스키장의 곤돌라는 최대 12명이 탈 수 있는 대형인 것이다. 고타와 모모미 차례가 되었다. 빈 곤돌라가 빙 돌아 앞으로 다가왔다. 먼저 모모미를 태우고 고타는 그 뒤를 이어 올라갔다. 안쪽 좌석에 앉은 그녀를 마주하는 모양새로 자리를 잡았다. 당연히 낯선 그 팀이 뒤따라 들어왔다. 여자들로만 구성된 4인조로 미처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와 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탄성을 내뱉고 있었다. 줄에 서 있을 때부터 종알종알 수다를 떨던 여자들이다. 하필이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곤돌라 승차 시간은 10여 분. 잠시 참을 수밖에 없다. 문이 닫히고 곤돌라가 속도를 올렸다. 밖을 내다보니 주변이 온통 하얀 눈경치였다. 컬러풀한 옷을 차려입은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여기저기서 개방감 넘치는 활주를 펼치고 있었다. 아, 감개무량하다. 너무 오랜만이야. 4인조 중 한 사람이 흥분한 목소리를 올렸다. 고타 왼편 바로 옆에 앉은 여자였다. 스노보드라고는 대학 때 이후로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벌써 7년 만인가? 에리카, 정말 탈 수 있겠어? 나는 전혀 자신 없는데. 고타 왼편으로 대각선 맞은편에 초록색 재킷을 입은 여자가 말했다. 에리카라는 건 고타 바로 옆에 여자를 말하는 모양이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 그보다 7년 전에도 제대로 탔는지 어쨌는지 애매하니까 그보다 더 못한다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그렇게 말하고 캬하하하하 웃었다. 고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대학 때 이후 처음이고 7년 만이라면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대학 몇 학년 때였는지가 관건이다. 1학년 때였다면 지금 25살이다. 하지만 그건 아닐 거라고 말투와 분위기를 보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스노보드를 탄 것은 졸업을 앞둔 22살 때. 그렇다면 지금 29이다. 그 정도가 맞겠네. 라고 고타는 나름대로 답을 냈다. 그보다 우리 넷이 여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지. 또 다른 여자가 처음부터 약간 침울한 투로 말했다.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짐작하건대 고타 옆으로 2번째 자리다. 이렇게 일부러 더 참석해주고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재미있기만 한데? 고타 옆에 조금 전 에리카라고 불린 여자가 말했다. 그래, 오랜만에 어렵게 모였으니까 치아루도 신나게 즐겨봐.
초록색 재킷의 여자가 말했다. 고타 옆 두 번째 자리의 여자는 이름이 치하루인 모양이다. 그나저나 생각했던 것보단 춥지 않다. 훨씬 더 추울 줄 알았는데. 에리카가 말했다. 보드복 속에 네이는 3개만 입을 걸 그랬나 봐. 초록색 재킷을 입은 여자의 말에 고타는 저도 모르게 그쪽을 돌아보고 말았다. 3개만 입을 걸 그랬다니. 그렇다면 지금은 대체 몇 개를 입고 있다는 것인가? 그때였다. 초록색 재킷의 여자의 옆자리에 앉은 지금까지 별말이 없던 여자가 입을 열었다. 나도 너무 껴입었나 봐. 이 보드복 예상보다 훨씬 더 따뜻한데? 그렇게 말하면서 빨간 보드복 자락을 손끝으로 잡았다. 그 목소리에 고타는 저절로 반응했다.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꼭 닮았기 때문이다. 옆눈으로 슬쩍 훔쳐보았다.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번 여행을 위해 새로 샀다고 했지? 에리카가 빨간 보드복의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난번 보드복은 벌써 꽤 오래 입은 거였어. 마침 새 것으로 바꾸고 싶던 참이야. 역시 꼭 닮은 목소리다. 말투도 똑같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에 퍼져갔다. 스노보드를 살펴보니 아무래도 대여점에서 빌린 물건 같았다. 세트로 다 샀어? 물어본 사람은 치아루라는 이름의 여자다. 보드복하고 장갑만 샀어. 근데 고글도 함께 살 걸 그랬나 봐. 이거 금세 김이 서리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빨간 보드복의 여자가 고글을 벗었다. 그참에 페이스 마스크가 벗겨지면서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 순간 고타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빨간 보드복의 여자는 미유키였다. 그리고 미유키는 고타의 동거 상대였다. 앨리스의 새로 읽기. 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연애의 행방입니다. 고타는 도쿄 시내의 리모델링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영업과 설계 담당으로 근무 연수는 정확히 10년이 된 참이다. 연봉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신뢰를 둘러보고 고객들이 눈을 반짝이며 기뻐해주는 것을 보면 이 직업을 택하기를 잘했다고 실감하곤 했다. 이 회사에 미유키가 입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다. 입사라고 해도 정식 채용은 아니고 계약 사원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녀의 담당은 CAD로,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사용해 도면을 그리고 완성 예상도를 3D로 표현하는 등의 일이다. 고타 같은 정규직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음 든든한 조수 역할이다. 당연히 대화를 주고받는 일도 많았다. 약간 치켜 올라간 눈이 인상적인 미유키지만 그런 겉모습만큼 기가 드센 성격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의 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면이 있었다. 고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해주는 일도 많았다. 젊은 여성에게 칭찬을 듣고 기분 나쁠 남자는 없다. 게다가 상당한 미인이다. 고타가 그녀를 좋아하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용기를 내서 고백해봤더니 미유키 쪽도 그를 밉지 않게 생각했는지 뜻밖일 만큼 수월하게 교제가 시작되었다. 서로 궁합이 잘 맞는 모양이라서 크게 다투는 일도 없이 3년이 흘렀다. 그동안 두 사람은 집을 같이 쓰게 되었다. 방 한 칸에 거실, 거기에 주방이 딸린 작은 집이지만 공간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둘 다 전문가다. 비좁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된 작년 가을. 마침내 미유키가 그 얘기를 꺼냈다. 자기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둘이서 발포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고타는 텔레비전을 켜려고 리모컨을 손에 들고 있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 내심 두려워하던 일이었다. 좀 더 빨리 텔레비전을 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는 했다. 앞으로의 일이라니? 리모컨을 내려놓고 물었다. 우리 둘의 장래에 대한 거. 그녀는 말했다. 자기, 이쪽 보고 얘기해. 응, 하고 고개를 들었다. 미유키와 눈이 마주쳤다. 시선을 돌려버리고 싶은 것을 겨우겨우 꾹 참았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대로 동거를 계속할 생각? 고타는 자신의 머리칼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면 안 되나?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 그거라니? 그러자 미유키는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나는 이제 그건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콘돔 얘기구나 라고 깨달았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야? 응. 하고 미유키는 고타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제 29이잖아. 내년이면 30이야. 지금 당장 아이를 가져도 전혀 빠른 게 아니야. 피임을 안 한다고 아이가 금세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녀의 의견은 맞는 말이었다. 고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헤어지자. 라는 것이 첫 번째. 하지만 그건 선택할 수 없었다. 그 자신이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알았어.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알았다니?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미유키가 되물었다. 이런 때 약간 치켜 올라간 눈매가 위압감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그게... 라고 고타는 중얼거렸다. 콘돔 말이야. 안 쓰는 걸로? 좋다는 뜻? 하하, 다행이다. 미유키의 입술이 빙그레 풀어졌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짐짓 물어보았다.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양가 부모님에게 얘기해야 하잖아. 근데 그제야 갑작스럽게 실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미유키의 눈이 번쩍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다. 고타도 미유키도 본가는 지방에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동거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는 비밀이었다. 다행히 양쪽 부모님 모두 30이 다 된 자식의 독신 생활에 대해 시시콜콜 확인하려 들지는 않았다. 미유키의 말솜씨는 그야말로 능수능란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외통수 장기처럼 고타가 도망갈 길을 차례차례 봉쇄해 나갔다. 하고 고타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건 그래. 그렇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는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축하도 받고 싶고. 적어도 난 그래. 물론 이라고 고타는 말했다. 물론 나도 그렇지. 그치? 그러니 어떻게 할 거야? 얼른 항복해. 라고 미유키의 눈은 선고하고 있었다. 끙 하고 고타는 팔짱을 꼈다. 즉, 양가 부모님에게 미리 인사를 해두면 되는 거네. 우리 둘이 그런 사이라고. 그런 사이라니?
그러니까 고타는 한 차례 헛기침을 했다. 아이가 생겨도 괜찮은 사이라고. 아이를 가질 거라고. 미유키의 미간에 주름이 생겼다.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고타는 포기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길은 없다. 한마디로 라고 그는 말했다. 결혼하면 되는 거지? 그 인사를 양가 부모님에게 해두면 아무 문제도 없어. 입에 올린 순간 가슴속에 퍼져나간 것은 패배감이었다. 미유키의 미간에 있던 주름이 단숨에 사라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이거 뭐야? 프로포즈인가? 만일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었다면 덜컥 무릎을 꺾고 흐르르 주저앉는 포즈를 취할 대목이었다. 뭐가 프로포즈인가? 그쪽에서 유도신문을 한 거잖아. 하지만 입이 찢어져도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풀이 죽은 채 말했다. 와, 정말 기쁘다. 미유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타의 품에 안겨들었다. 그녀의 몸을 받아 안으면서 이렇게 기뻐해 주는데 뭐 됐어 라고 고타는 생각했다. 본심을 말하자면 독신이라는 속편한 신분으로 영원히 지금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이니 뭐니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일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미유키의 입장을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이런 생활도 이제 슬슬 청산할 때인지도 모른다 라는 자각도 있었던 것이다. 일이 정해지면 여자는 행동이 빠르다. 당장 그 다음 주말은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가는데 쓰기로 했다. 후쿠이에 있는 고타의 본가에 미유키를 데려갔고 그 다음 날은 고타 쪽이 나고야에 있는 그녀의 본가에 인사를 하러 갔다. 다행히 양쪽 부모님 모두 기뻐해 주셨다. 동거 중이라고 털어놓아도 나무라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곧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서 결혼식 때는 임신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미유키의 말에 모두가 반색을 하는 표정이었다. 특히 고타의 어머니는 그거야 정말 좋지. 요즘은 전혀 별일도 아니고. 결혼식 예약만 먼저 해두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열심히 잘해봐. 라고 격려까지 해주었을 정도다. 결혼식은 5월로 정해졌다. 고타는 조금이라도 더 미뤄보려고 했지만 미유키는 완강하게 양보해주지 않았다. 그녀의 생일이 6월이어서 어떻게든 20대일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유키가 신이 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타의 마음은 점점 우울하게 가라앉았다. 각오를 했을 텐데도 결혼에 의해 뭔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마음이 자꾸만 들었다. 이른바 메리지 블루라는 그놈이었다. 그러던 참에 대학 동창에게서 소개팅 얘기가 들어왔다. 그 친구는 고타에게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혼이 정해진 것은 알지 못했다. 고타가 말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참가하기로 했다. 5대5 소개팅이었다. 상대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라는 얘기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모미를 만났다. 앨리스의 새로 읽기. 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연애 행방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모미를 만났다. 동글동글한 눈과 도톰한 입술이 인상적이라기보다 나름대로 상당히 섹시한 분위기의 여자였다. 몸에 딱 붙는 니트는 큼직한 가슴을 강조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타의 취향에 딱 맞았다. 얘기를 나눠보니 취미는 스노보드와 영화 감상이라고 했다. 이 또한 고타와 잘 맞았다.
즉시 의기투합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 라고 합의가 되어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소개팅 다음 주에 고타는 모모미와 데이트를 했다. 식사를 하고 술도 조금 마셨다. 역시 대화가 잘 통해서 신나게 얘기를 나눴다. 가슴은 내내 두근두근 설렜다. 이런 일은 오랜만이었다. 즐거운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고타는 혼자 살고 있다는 모모미를 집까지 배웅해 주었다. 혹시 잠깐 들렀다가라고 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는 허탕으로 끝났지만 원룸 근처에서 키스를 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날 집에 들어갔더니 미유키는 노트북을 마주하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어서 와, 늦었네. 그녀가 말했다. 생각보다 일이 늦어졌어. 그래서 다들 수고했다고 한 잔씩 했어. 그랬구나. 계약직이던 미유키는 1년 전에 고타와는 다른 회사로 옮겨갔다. 오늘 저녁밥은 밖에서 먹고 들어가겠다고 전화로 미리 얘기했었다. 고타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미유키가 몰두하고 있는 노트북 모니터를 슬쩍 넘어다보았다. 그곳에 떠있는 것은 다양한 웨딩드레스 이미지였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타는 새삼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타는 그 뒤에도 몇 번 모모미와 데이트를 거듭했다. 이런 게 가능한 것도 지금뿐이다 라고 자신에게 되뇌었다. 미유키와 결혼해버리면 모모미와는 칼같이 헤어질 생각이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싶었다. 이윽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노보드 시즌이 다가왔다. 모모미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갔다. 함께 가고 싶네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렇죠. 어디로 가볼까?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은 어때요? 고타의 제안에 모모미가 가슴 앞에서 손뼉을 쳤다. 와, 가고 싶어요. 그 스키장 최고지요. 하지만 당일치기로 가기에는 거리상 너무 먼 곳인가? 슬쩍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그야말로 별일 아니라는 듯한 얼굴로 1박은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육체 관계는 없었다. 고타로서는 이 순간이 승부처라고 생각했다. 모모미는 슬쩍 턱을 당기고 동그란 눈을 두어 번 깜빡거렸다. 그 진지한 표정을 보고 역시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려는데 그녀의 도톰한 입술이 움직였다. 그럴까요? 너무도 가볍게 대답하는 말투였기 때문에 일순 잘못 들었나 하고 고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그녀의 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왕 가는 거 이틀 정도는 실컷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고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럼 내가 숙소니 뭐니 다 예약합니다. 네, 부탁해요. 모모미는 빙긋이 웃었다. 고타의 마음은 하늘까지 폴짝 뛰어올랐다. 둘이 상의해 일정을 정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너무 붐벼서 양쪽 다 유급 휴가를 내고 금요일에 출발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1박으로 모모미와 스노보드 여행이라니. 마침내 마지막 선을 가뿐히 넘을 수 있을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장벽이 있었다. 물론 미유키다. 어느 날 회사에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고타는 말했다. 아, 미치겠네. 다음 주말에 내가 가루이자와에 가야 할 것 같아. 가루이자와? 왜? 아, 별장 리모델링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수인계에 내가 입회하게 됐어.
그 뒤에 완성 축하 파티를 한다는데 고객이 그 자리에 꼭 참석해달라는 거야. 별 수 없이 함께 해주기로 했어. 그래, 힘들겠다. 알았어. 마침 잘 됐네. 나는 그날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 자고 가도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오랜만이니까 재미있게 놀다 와. 그럴게. 미유키의 눈치를 살펴보니 수상쩍어 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것으로 첫 번째 관문 돌파. 하지만 아직 또 다른 장애물이 남아있었다. 스노보드는 고타가 꽤 오랫동안 해온 취미였다. 미유키와도 몇 번 간 적이 있다. 문제는 스노보드 도구와 옷 등이 지나치게 부피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침대 밑에 공간을 두 사람의 스노보드 도구 일습의 수납 장소로 쓰기로 했다. 따라서 지금도 모두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고타의 보드와 부츠 그리고 보드복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만에 하나 미유키가 눈치챘을 때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모두 새로 사들인다 라는 것이었다. 업무 틈틈이 스포츠 전문점에 나가 스노우보드, 부츠, 바인딩의 3점 세트 외에 보드복과 고글, 비니 모자까지 구입했다. 총 10만 엔이 넘었지만 그런 건 아무려나 상관없었다. 문제는 구입한 것을 어디에 감춰두느냐 였던 것이다. 고타는 친구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개팅에 초대해준 녀석이다. 사정을 얘기했더니 한두 마디만에 선뜻 받아주었다. 현재 사귀는 여자친구를 속이고 불륜 여행? 부럽다 부러워. 아무튼 알았어. 전부 우리 집으로 배달하라고 해. 그 대신 이번 여행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자세히 보고하도록 해. 다행히 그 친구는 호탕한 성격의 인물이었다. 금요일 새벽, 고타는 양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미유키가 침대에서 배웅해 주었다. 양심에 찔리기는 했지만 베갯머리에 놓인 결혼 정보지를 보고는 독신 생활의 마지막 불장난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친구 집에서 여행용 옷차림으로 갈아입었다. 민폐를 끼친 대가로 친구에게는 5,000엔을 건네주기로 미리 합의를 보았다. 바람 피우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네. 그렇게 새 여자가 좋으면 지금 사귀는 여자와는 헤어지면 되잖아.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면서 친구가 말했다. 실은 그럴 수가 없어. 이미 뒤로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이라서. 뒤로 물러설 데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이 친구에게는 그야말로 재미있는 얘기거리여서 분명 질문 공세를 퍼부을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당사자에게는 심각하게 짝이 없는 문제인데. 준비를 마치자 짐을 떠매고 도쿄역으로 향했다. 야에스 중앙 출구에 도착했더니 귀여운 후드다운 재킷을 입은 모모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타를 알아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녀 쪽으로 뛰어가면서 고타는 천국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지옥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구나. 고타의 머릿속에서 다양한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미유키가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인가? 회사는 어떻게 하고? 다른 세 사람은 또 누구인가?